반갑습니다. 테크노 NBA 13기 발표자는 노영우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김태형, 그리고 저, 문영철 이렇게 3명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저희는 주제를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 좀 접근하고 싶어서 회사 생활이나 뭐 대학생의 포커스를 좀 맞춰봤는데 어, 팀장 이상의 미션은 팀장 이상의 관리자들은 요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라떼라는 수식어를 달고 점점 회사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90년대생이 입사를 하게 되면서 Z세대가 회사에 나타남에 따라 좀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주관을 뚜렷하게 표현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는 임원들은 임원급은 Z세대 사원한테서 신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사원들은 임원에게 회사 생활에 대해 필요한 역량이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Z세대에서 라떼 세대까지 서로를 이해하고 융합할 수 있게 하는 밝은 문화, 조직 문화를 구축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생산성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프린시플은 라떼들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는 그 밑에 사원들까지는 전부 라떼에게 결제를 받고 협업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인사평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외되어 가고 있는 라떼들을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회식 자리에서도 보면 옆에 서로 앉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다가가야 되고 또 다가오는 그들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처지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영멘토링을 시작해서 라떼와 Z세대 간에 매칭을 해서 Z세대가 라떼에게 요즘의 신문을 알려주고 그들만의 뭐 정서적인 거나 가치관이 무엇인지 서로 알려주면서 라떼와 Z세대 간의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 인터뷰는 그 신입사원들 위주로 90년대생 위주로 인터뷰를 했는데 Z세대에서 라떼라고 정의한 기준은 무엇인가? 타 회사의 라떼들은 업무 영역이 아닌 사회성에서 사적으로 만날 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라떼들도 분명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쌈이라고 불리는 인재였을 것이다. 그들에게 분명 배울 점이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회사 생활에서 본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 이렇게 4가지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1번입니다. 총 9명인데 이렇게 파란 색깔 글씨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라떼라고 정의하는 것은 되게 부정적인 것 같았어요. 상대방을 존중을 하지 않는 사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두려워한다. 그리고 보통 40대 이상, 그리고 전통을 유지하려고 한다. 지혜롭지 못한다. 과거 사고방식이나 경험이 무조건 옳다고 한다. 수직적이다. 그런데 좀 다른 게 3번, 세 번째 인터뷰를 보면 올드라떼와 영라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좀 약간 제가 영라떼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올드라떼는 완전히 이제 본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고 영라떼는 변화는 수용하지만 자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그런 종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서 라떼들을 밖에서 만날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제 생각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9명 중에 5명이 만나지 않겠다. 한 번 정도는 만나겠다.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나겠다는 사람들은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만날 이유가 어떤 뭐 그냥 이런 평범한 이유였습니다. 다음. 그들 임원이나 팀장급, 우리가 라떼라고 부르는 그들도 정말 까였을 것인다. 인정하느냐? 물어보니 이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 여섯 번째 사람을 보면 딱 거기까지. 인정하지만 딱 거기까지.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 안타깝죠. 다음. 회사에서 본인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 제일 와닿는 게 1번이죠. 원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그리고 들어달라. 서로 간에 소통이 좀 돼야 된다.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일곱 번째 보면 워라밸. 여덟 번째 보면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 이걸 워드 클라우드로 해봤는데 라떼란 회사 생활이란 정의를 해봤습니다. 라떼. 여기 보면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수직적, 변화 두려움, 상대 무시한다, 꼰대. 이걸 보고 좀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비록 아직 30대지만 나도 이런 생각을 친구들이 저한테 느낄까? 좀 약간 두려운 그런 게 문득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생활이란 아 워라밸과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또 중요한 게 좋은 리더를 만났으면 한다.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한다. 여기서 조금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를 원하면서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는 얘네들. 여기에서 뭔가를 해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제가 두 명에게 조금 약간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 명은 취준생이었고요. 25살. 전공은 기계 설계 시스템이었고 현재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카이라는 한국 항공 우주 산업에서 인턴십을 진행 중입니다. 이 친구는 곧 졸업인데 코비드 19으로 채용 시장이 문이 닫혀서 고민이 많고 취업이 급하긴 하지만 되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는 대로 취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용돈 받아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명절이 두렵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얼어붙은 취업 시장의 돌파구는 공무원, 봉사, 그리고 대학원 진학이라는 게 지금 대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공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또 다른 나의 세월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준생들을 봤을 때는 학생들과 취업 스타디가 아닌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취준생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업의 실질적인 원하는 인재상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는 게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반면은 저희 회사 재직 중인 팀장님께 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최근에 조직 문화가 급격히 바뀌면서 많이 골머리를 아파하세요. 90년대생 입사하기 시작하면서 상사와 갈등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사무실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요즘엔 언성이 원사이드가 아니고 쌍방향이에요. 팀장님이 뭐라 한다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대받아 치면 이게 사무실 전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어보면 Z세대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라떼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지만 그 어린 친구들의 속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급 이상 분들을 보시면 신입사원 면접을 보면 다들 인성이 좋아요. 면접 트레이닝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성을 판가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뽑아놓으면 나가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그리고
목표는 인성 하나만큼은 꼭 제대로 보고 회사에 뽑고 싶다. 이게 목적입니다. 다음. 그래서 솔루션은 현존하는 자소서 작성 방법, 뭐 면접 스피치, 뭐 이런 것들, 이런 취업 캠프가 아닌 상호 소통하면서 기업 기업 입장에서 기업인들을 초빙을 해서 취준생과 기업인들이 서로 상호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에 열망하는 게 무엇이고 본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가치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좋은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뭐 타겟은 마찬가지로 취준생. 요즘 보면 아까 공식화되어 있다시피 공무원 시험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회사를 가기보다는 내가 어느 곳에 취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잉여 스펙들을 너무 많이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뽑아놓으면 나가고 뽑아놓으면 나가고 이놈의 인성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증된 인성이 검증된 친구들을 뽑고 싶다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취업 캠프 형식의 인성을 똑바로 뭐 올바른 인성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 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리고 취준생들은 본인이 목표하고 본인을 원하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 취업 캠프와 유사한 형식의 어, 사업을 한번 파이낸셜 플랜을 뽑아봤습니다. 레벨은 이익은 소득은 취준생 개인적인 거 그리고 기업에서 내는 거 이 두 가지를 일단 대표적인 게 두 가지로 뽑아봤고 비용으로는 일단은 웹사이트 초기 비용이 들고 뭐 기타 뭐 사업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 비용을 들게 되면 다음 장을 보시면 의아하게 그냥 제가 막 막연하게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인사팀 물어보고 했는데 제이컵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2012년도, 2021년도까지 1년 한 반 정도, 1년 2개월 정도 뽑아봤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커피숍도 언택트의 시대가 오는데 그리고 저희 회사도 점점 AI 면접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니까 한 약 50여 개 정도 대기업에서 AI 면접이 도입되고 있던데 특히 AI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좋은 점이 면접자의 목소리와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을 잡아낸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만 이런 시대가 오에 따라서 저희가 구상했던 사업이 방향이 조금 틀어집니다. 사업으로 발전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고 현업 기업 담당자와 취준생 AI 면접 시스템 점차적으로 도입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지속 가능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네, 수고하셨고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발표해 주신 팀 거 보고 나서 한 10분 정도 이거 뭐 개인적으로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김주영 선생님 어떠신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다 듣고 이게 과연 이게 뭐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 노유구님이 또 말씀해주신 그 뭐 AI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90년대 취준생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그 90년대 취준생 같은 경우들은 좋은 정보를 많이 얻겠지만 기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기업이 또 생각하는 바들을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서
뭐 일반적으로 그 면접 같은 그 아까 그 노영우님이 그 영우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 면접에 대해서 달인들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 또 다른 면접의 괴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기업에서 그 취준생을 뽑을 선택을 할 때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겠다. 예,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김혜정 선생님은 어떤 것 같아요? 이 과제를 저희 팀도 준비하는데 2주가 넘게 걸리는 과제였는데 끝에 가서 그 사업을 재고해야겠다고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노력이랑 시간이 분명히 들어갔을 건데, 그래서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 좀 대단한 것 같고요. 저는 저희 아이템을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좀 괜찮은 것 같고, 이 분명히 그 시대 간의 간극이 존재하는데, 좀 더 그런 언택트 부분도 보완해서 좋은 사업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토픽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팀들이 지금 이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게 과연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그러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는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건 아니다라는 의견이시죠. 자, 박기한 선생님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아까 김지영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활용해서 이제 또 다른 면접에 이런 또 달인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물론 음, 사업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그만큼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음, 그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복석을 가려서 내 기업에 맞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큰 시장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또 다른 그 스펙화 되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음.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좋은 시장이나 이걸 어떻게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솔루션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강용우 선생님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뭐 다들 말씀하신 부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이제 그 비용 측면에서 그 세부 명세가 좀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음, 이 상호 소통 취업 캠프라는 취지는 좋으나 음, 그 마케팅 포인트 측면에서 분명히 그 커스터머가 이 취업 캠프에 참여할 만큼의 어떤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비용 책정을 하셨는지 어떤 좀그 타, 타 서비스 대비 좀 차별화 포인트가 어떻게 좀 부각을 시키셨는지가 좀 음. 궁금합니다. 타 서비스 대비 어떤 비즈니스 코어가 있는지와 그래서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일단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서 칼큘레이션을 해서 타겟 마켓에서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가 잘 안 보인다라는 그 지금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형 선생님 같은 팀이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효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처음 들어보셨는데 아, 아니, 갑자기 안 부르시긴 했는데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해요? 네, 저는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좋았고요. 저는 이제 직업이 티칭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안에 지금 내용보다는 저는 뭘 더 많이 생각했냐면은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인터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네, 좀 많이 생각이 됐거든요. 네네 네,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말씀해 네. 주세요. 저는 이제 세 분이서 하셨으니까 김태형 선생님이랑 문영철 쌤도 발표를 조금 나눠서라도 했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일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인터뷰를 하실 때 이제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그 인터뷰 받은 사람들의 데모그래픽이 첫 번째 좀 나와주셨으면 저희가 나중에 그 심층 인터뷰 하신 분 뭐 25세 그건 얘기하셨는데 앞에 간단하게라도 뭐
도표라도 그래서 나왔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뷰하실 때 아마 9번 하신 거 보니까 3분 나눠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333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인터뷰하실 때는 보통 이제 인터뷰 스타일 같은 거 하실 때는 인터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터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월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셋이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인터뷰 이게 를 이제 짜놓고 시작했다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라떼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한국 신문도 보고 하긴 하는데 저는 외국에서 한국에서 안 산 세월이 더 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몰랐었는데 저는 진짜 배운 거 많았고 처음에 이제 얘기하실 때 컨클루전에서 AI가 갑자기 튀어나오셨는데 컨클루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처음에 왜 우리가 이거를 스타디를 하게 됐는지 그거를 먼저 문제점이 뭐여서 우리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다를 좀 emphasize, 강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근데 내용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참고로 한유주 교수님은 미국에서 오래 사셨지만 고향은 대구입니다. 저랑 동양. 저 지금 서울만 쓰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동양이라 저희가 뭐 어디 다 이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지금 새로운 분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임보리 선생님 잠깐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지금 바뀌신 것 같은데 임보리 네, 선생님도 이화여대 트랜스포메이션 디자인 박사과정에 계시고 지금은 병원에서 서비스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어디 짠 장소에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거를 이렇게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 교수님, 저 근데 산업 디자인 전공입니다. 산업 디자인 전공이요. 죄송합니다. 네네. 산업 디자인에서 박사과정에 있고 지금 병원에서 서비스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전공을 바꿔서. 저 얼마 전에 부산대병원이랑도 프로젝트 하나 같이 시작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부산대병원이랑도 네. 프로젝트 같이 시작했다. 다들 부산과 연관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김신혜 선생님이나 권정은 선생님 어떤 보시고 어떤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어떤 것 같다.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초반에 배우는 입장이라서 뭔가 사실 코멘트를 하기에는 제 역량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냥 제가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그 Z세대와 라떼 세대를 말씀하셔서 조직 문화, 현재 그 조직의 문화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디자인 싱킹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초반에 서론을 듣고 너무 공감을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약간 중간 지점에 취준생 내용으로 약간 내용이 이렇게 확 전환되는 걸 느껴가지고 제가 라고 생각이 좀 눈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필요한 부분인데 취준생 쪽으로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Z세대가 아니라 취준생으로 이제 전환되게 되는 그런 동기라던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셨더라면 더 이해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앞서 말씀 그 부분은 아마 문영철 선생님이나 김태형 선생님이나 노영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 할 때 이렇게 확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디스커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원래 목적은 조직 문화를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꾸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바뀌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너무 큰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나한테는 다가오지 마 이 정도 수준이라서 일단 입사하고 나서 한 몇 개월만 지나면 면접 때 보지 못했던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고 막연하게
기성세대를 거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 간의 어떤 소통을 뭐 어떻게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서로 간에 그런 사고방식이나 생각들을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절대 소통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문영철 원우님이랑 김태형 원우님께서 이 토론을 하다가 나온 게, 그러면 취준생들로 이들은 취업을 목말라 하고 있고 우리들 또한 어린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고 우리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두 번째 시간에 도출해내면서 갑자기 급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대답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팀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한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여기 그 정승호 박사님 그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승호 박사님은 현재 A 맞죠? EA. IA인가? 그 EA. EA 게임 회사의 UX에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전에는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그 기타 등등 뭐 유수의 기업에서 UX 디자이너 및 디렉터로 일을 하시고, 저희 아마 지금 하시는 프로젝트를 보시고 아마 이 디자인이나 이쪽에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게 이 발표하기 20분 전에 제가 카카오톡으로 아니 지금 뭐 하세요? 해서 다들 오신 분들이라,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작정하고 이렇게 모신 분들이 아니고 다 20분 전에 아니면 최장 1시간 전에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라 지금 다들 당황스러워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박 교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래요? 자기 본인 자랑하시네 지금. 새벽 아니, 4시에 카톡 와가지고 저한테 새벽 뭐 4시. 하세요? 새벽 4시에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같이 논문 쓰는 걸로 이야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도 일어나셨겠다 해서 제가 네, 홍대호 교수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십니다. 한 4-5분들이 이제 이 수업 이외에서 이제 들으면서 이제 코멘트도 해주시고 계시고, 이제 홍태호 교수님.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그냥 한 거 그냥 얘기해 준다, 다른 사람한테, 그런 분위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